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인기 없는 장르의 자전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이브리드 사진에 보시면은 저 맞습니다. 제 자전거고요. 약간 요런 느낌을 원했어요. 요런 식으로 뭔가 로드나 MTB 같이 타이트한 쫄바지보다는 약간 캐주얼하게 메신저 백을 메고 요런 식으로 타려고 저는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했어요. 물론 처음에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MTB는 원래 있었으니까 MTB에 대한 유혹은 없었는데 로드바이크에 대한 유혹은 가격 대비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때 가격이 한 125만원, 130만원 정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잘 타고 다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MTB와 로드의 짬뽕, MTB의 장점과 로드 바이크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자전거가 하이브리드 자전거예요. 굉장히 어중간한 장르죠.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에 구입하실 때는 로드를 살까 MTB를 살까 고민을 하시지 하이브리드를 살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셨었어요. 하이브리드를 산다고 하셔도 야, 자전거 장르가 좀 어중간하지 않냐, 저거 MTB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좀 대표적으로 조금 하이엔드급 조금 좋은 하이브리드를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꽤 많아서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먼저 첫 번째 보실 거는 자이언트에서 나온 패스트 로드 어드밴스라는 모델이에요. 프레임은 카본이고 요거는 좀 특이하게 구동계가 신형 10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밑에는 위에 핸들바만 바꾸면 로드가 될 수도 있겠죠. 핸들바하고 뭐 레버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로드로 탈 수 있게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게도 카본이면은 굉장히 가벼울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요 모델을 타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기분을 좀 이해를 합니다. MTB 같이 뭔가 편하게 핸들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허리가 많이 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냥 출퇴근용이나 아니면은 한강에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저는 하이브리드를 적극 추천을 해드려요. 일반 도로를 탈 때는 MTB 같은 경우에는 폭도 넓고 타이어 폭이 넓고 샥이 달려 있잖아요.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뭐 자잘한 충격은 흡수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거를 무겁고 비싼 거를 달 필요가 있을까, 일반 도로를 다니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샥 가격을 빼면은 저렴한 이런 하이브리드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MTB를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운동용으로 한강을 달리겠다, 출퇴근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저는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타이어 폭이 넓으면 좀 더 안정감은 있겠죠. 제동을 했을 때도 바닥에 좀 더 제동력이 더 좋을 거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700C를 많이 쓰니까 그만큼 지면에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밀리는 게 좀 있겠죠. 그런데 또 적응을 하시면은 금방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가 참 괜찮은 장르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보실 자전거는 제가 예전부터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한 캐년에서 나온 커뮤터라는 모델이에요. 예전엔 요런 식으로 나왔던 게 어느 브랜드였었죠? 약간 헤드가 퓨마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겼던 되게 멋있던 자전거가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는 물바지까지 있고요. 물바지까지 달려있고 그리고 벨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아는 내장 기어인데 가격이 좀 사악하죠. 259만원이면 캐년답지가 않죠. 캐년이 가성비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디자인으로 막 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 라이트도 내장식으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벨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 구동계는 내장 기어로 되어 있고요.
무게도 사악하네요. 12kg면은 259만원에 12kg. 디자인만 본다면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네요. 근데 디자인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실 거 259만원에서 배송비 같은 게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실 거 메리다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나온지는 제가 처음 봤어요. 요걸 한번 찾아보면서 브랜드별로 자전거 하이브리드가 좀 괜찮은 게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메리다에서 이 스피더 900이라는 모델은 처음 봤습니다. 가격은 150만원이고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근데 구동계가 참 착하게 들어가 있네요. 울테그라.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에 무게도 9.4kg면은 네 역시 메리다 좋네요. 이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 캐논데일. 저도 타고 있는 배드보이인데 요거는 신형이어서 레프티 다리가 한쪽만 달려 있어요. 배드보이는 예전에 두 개 달려 있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레프티 모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달려 있는 건 이제 일반 포크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레프티로 돼 있고 그리고 요 포크에 LED가 들어와요. 일자로 쫙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포스트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LED가 박혀 있어요. 요것도 구동계는 내장 기어로 되어 있고 벨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199만원, 무게는 12.28kg인데 가격을 보시면은 와 이거 사느니 로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캐년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캐년하고 이런 배드보이가 제가 보기엔 갑인 것 같아요.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실 거 트랙 들어가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2019년도에 나온 하이브리드 모델만 14가지고요. 그리고 2020년 모델이 6가지가 나왔었어요. 가격은 109만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 50만원대 60만원대 하이브리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좀 많이 탄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일반 생활용으로 레저용으로 많이들 타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업이 많이 나왔겠죠. 알루미늄의 티아그라 가격은 109만원이에요 무게는 10.48kg.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드나 이제 로드가 너무나 강세니까 야 이거 109만원이면 로드 사는 게 낫지 않나? 요즘에 막 울테 들어가는 거 막 100만원 후반대 막 이러면 살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유혹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MTB를 고민하신다 그러면은 출퇴근용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출퇴근용이나 아니면은 그냥 막 정말 달리는 용도가 아니고선 레저용으로 좀 멀리 타고 싶다 그러면은 전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편하고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고 비앙키에서도 나왔어요. 비앙키에서 디자인은 프레임 디자인 데칼 이런 거는 정말 멋있네요. 완전히 로드 같아요. 딱 가리고 보면 핸들 쪽만 가리고 보면은 로드 같아요. 임플소 S 스포츠 디스크 105 11단 좀 길죠. 프레임은 알루미늄에 105 구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19년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나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보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캘리퍼 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기계식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프레임 데칼이나 프레임 어떤 컬러만 봤을 때는 제일 이뻐 보여요. 굉장히 포인트 컬러가 민트색이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무광에. 그 다음에 보시고 스페셜라이즈드 시러스 엘리트 카본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스페셜 치고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카본 프레임인데 145만원. 물론 거기에 구동계가 조금 마이크로 쉬프트하고 티아그라가 들어가 있네요. 프레임도 그냥 카본이면은 괜찮죠? 그리고 엔드바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나봐요. 저도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지만 엔드바 핸들 끝에 달려있는 이렇게 뿔같이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거는 꼭 추천을 해드려요. 약간 로드 탈 때 같이 댄싱을 칠 때 거기를 잡고 댄싱을 치면은 좀 속도가 좀 빨리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엔드바 가격이 얼마 안 하지만 달려있으면 어필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MC에서도 이게 나온지는 몰랐어요.
지금 할인을 좀 20% 할인인가? 할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펜 챌린지 02 생활 완성차라고 돼 있어요. 이걸 왜 생활 완성차라고 해서 격을 확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하이브리드인데, 외국에서는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생활 완성차라는 거를 옆에다가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을 봤을 때는 약간 캐년하고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벨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프레임도 이쁘게 생겼어요. 가격은 148만원. 내장 기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벨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벨트 방식의 장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벨트 방식의 장점은 소음이 없다. 소음이 없겠죠. 그리고 내구성이 좋다. 그리고 윤활이 필요 없다. 우리 미니벨로 중에 저거 스트라다인가요? 스트라다도 벨트로 되어 있죠. 저도 벨트로 되어 있는 걸 한번 타봤는데, 일단은 뭐 기름 뿌릴 일은 없으니까, 윤활 같은 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변속을 하려면은 내장 기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체인같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사이즈대로만 벨트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단점이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벨트식으로 좀 뭐 바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장 기어가 얼마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장 기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필이나 고속 주행할 때 그 정도를 따라와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관건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생활차용으로 이렇게 다니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하이브리드, 오늘은 물론 저렴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첼로에서도 있었고요. 40만원대, 20만원대 자전거, 알톤에서 나왔던 예전에 그 뭐죠, 로드 뭐가 있었는데요. 왜 이것만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다 안 날까요? 로드마스터라는 모델도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림이 일단 하이림으로 해서 우와,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해서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은근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장르로 따지다 그러면은 좀 어중간해서,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냥 평상복 약간 캐주얼하게 입으시고선 타시기에는, 운동을 하시기에는 뭐 이동수단으로도 괜찮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돈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서브용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전거 같아요.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타시고요. 감사합니다.